그것 때문에 이제 네이버 본사 찾아가서 네. 또 한번 살린 적이 있습니다. 막 책상 엎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도 전화로. 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최강자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벼락스터님 강의를 듣고 브랜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된 뉴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서 네이버 최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한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반품을 제외하고 한 1억 6천 정도 나왔습니다. 뭐 지난달만 좀 잘 나오신 거 아닌가요? 혹시 그전에도 매출이 그 정도 나오셨나요? 그 전달로는 1억 4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평균 1억 5천 정도는 팔고 계시네요. 아. 네이버에서만 판매하시는 거죠? 네, 지금 네이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어떤 제품들을 좀 판매하고 계신가요? 저는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네. 크록스나 이런 제품들을 브랜드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들을 네. 판매하고 계신다. 그럼 크록스를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네. 많이 판매하셨겠네요? 네,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그 크록스를 1억 5천 팔려면은 몇 쪽이야? 한 5만 원만 잡아도 한 2,000쪽, 3,000쪽은 파셨겠네요? 거의? 한 4천 정도. 4,000이에요? 오. 어떻게 해서 네이버에서만 팔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많은 상품을 팔게 되는지 유삐님만의 네. 그 차별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제가 뭐 아직까지 다른 플랫폼을 네이버처럼 도전을 해본 건 아닌데 저는 예를 들어 여름 시즌 상품이면은 이 여름 시즌이 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지금 여름 시즌이면 그 전에 고인물들이 이미 잘 팔고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 중에는 그 상품들이 이미 잘 팔고 있어서 그때는 치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 전에 상품을 등록해 놓고 선점을 미리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즌이 됐을 때 그 상품들을 잘 팔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구독자분은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미리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욕먹으니까 미리가 언제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아마 좀 이렇게 좀 더 풀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여름 시즌이면 보통 언제쯤 이렇게 준비를 하시나요? 저는 보통 시즌이 오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쯤에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그때쯤이면 이미 고인물 상품들도 구매 건수로는 0건일 때거든요. 저는 그때 미리 등록을 해놓고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제 상품을 뭐 한 건이나 2건 정도라도 구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구매 건수가 일어나면 네이버는 일단 최신성을 위주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최근에 구매가 일어난 상품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구매가 일어났을 때는 제 상품이 조금 더 상위에 노출이 되기 쉬워져요. 그렇게 상위로 노출시켜놨을 때 시즌이 다 됐을 때는 제 상품도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판매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선진입을 해가지고 약간 초반에 트래픽을 몰아주는 형태로 해서 순위를 좀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뭐 순위는 올라왔다. 요거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시즌에 들어가면 사실 막 4,000쪽, 5,000쪽이면 저도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 2, 3,000쪽까지는 팔아봤던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됐을 때 재고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주로 아울렛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나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닥친 대로 다 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렛이나 아울렛, 온라인, 오프라인, 로드 매장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루트는 다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할인을 할 때는 한 번에 또 많이 사놓고 오프라인 매장도 돌아다니면서 재고가 있을 때는 각 매장 지점별로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사놓고 인기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유통이기 때문에 한 곳을 지정해놓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데는 다 확보를 한다. 근데 실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은 거부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을 하잖아요? 저도 보통 가면은 한 10군데 가면은 한 8군데 정도는 거부를 당해요. 근데 또 그 중에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친해지는 직원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러면은 막상 그 현장에서는 거부를 하는데 또 전화 같은 걸로 해서 비공식 링크나 이런 걸로 열어줘서
그런 식으로 물건을 좀 공급해주는 경우도 아, 가끔씩 있더라고요. 가끔씩 네. 그렇죠. 아주 가끔이죠. 아주 그런 거. 가끔씩.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네. 찾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노력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번 시도해가지고 10번이 다 되면 우리가 유튜브 안 찍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10번 하다 보면 그 한 번 네. 어디선가 나온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최대한 좀 많이 가보시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 진짜 어디선가 한 번 정도는 네. 좀 뭐 운이라고 그래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매장들이 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운이라는 거는 어쨌든 노력을 해야 네.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육비님은 전략은 초반 러시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력인데 발로 뛰는 노력. 결국 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그런 데는 한 군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실제 상품을 몇 개 정도를 판매하고 계신가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은 11개 정도 등록했어요. 11개. 상품을 11개밖에 등록을 안 했는데 매출이 1억 5천. 그리고 심지어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대단하신데 이렇게 적은 상품을 유지하고 판매하시는 이유가 네. 따로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 상위 노출을 시켜놓고도 네. 그 랭크를 유지를 하려면 네. 구매 건수가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일단 상품 등록 개수는 11개인데 그 상품 하나당 네. 들어가 있는 옵션은 네. 거의 한 보통 30개에서 50개 사이로 옵션 개수를 많이 등록을 해놓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옵션 개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구매자들도 들어와서 선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 구매 건수도 높아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옵션 등록 개수를 좀 많이 잡는 편이에요. 모음전 형식으로. 모음전 형태로 해서 실제로는 뭐 11개 상품이지만 내가 관리하는 상품은 뭐 300개 이상이 되겠네요. 네.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이렇게 모음전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도 그래서 네. 초반에 할 때는 네.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이게 모음절을 조금 해보고 굉장히 많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결국 모음전이 많을수록 구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모음전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효율이 좋은 거는 오히려 많은 게 효율이 나왔다.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 같아요. 뭐 판매를 하다 보면은 재고 확보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 많으셨어요?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네이버 본사도 찾아갔다라고 들었는데 거의 뭐 잘 팔려서 불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작년에 구매 대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약간 가품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때 핸드폰 케이스를 산 적이 있었는데 루이비통이랑 똑같진 않고 약간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가품으로 걸려가지고 네. 스토어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품으로 스토어가 날아가면은 같은 명의로는 다시는 스토어를 개설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같은 계정으로 스토어를 2개 운영 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네이버 톡톡으로 그러면 나머지 한 스토어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톡톡 답변이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다 라고 답변이 와서 제가 이제 그 스토어를 브랜드 스토어로 키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대행은 날리고 이제 하나의 날리고. 브랜드 유통으로 이제 쭉 가려고. 이제 그 스토어가 기타도 되고 스토어진도 한 4천 정도 되고 좀 많이 컸었죠. 그리고 정상금도 당시 한 5천 정도 묶여 있었고 5천. 어느 날 갑자기 전에 가품으로 날라갔던 명의여서 이용 정지가 될 거다라고 그날 문자가 오더니 이용 정지가 딱 된 거예요. 그냥 그날? 그날 바로 당일날? 정상금은 4개월 동안 보류가 되고 지급 보류가 되고 5천이? 5천 당일날 통보가 와서 너 5천 못 줘? 그래서 저 네이버 톡톡으로 그 예전에 했던 대화 내용 캡처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너네가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키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지를 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네이버에서 항상 하는 답변 있잖아요. 내부 규정으로 이거는 정지를 시킨다 그냥 앵무새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웃고 있는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5천이 웃기고 4개월 동안 거기 이제 카드값도 있는데 그죠.
그럼 그 오빠는 신용불량 그렇죠. 사업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갔습니다. 아 그래서 찾아가신 거군요. 네. 거기 분당에 있는 그 네. 그린 팩토리. 네. 거기 뭐 찾아가면 막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로비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로비를 가서 인포 데스크에 들어가면은 직원이 답답한데 명함을 하나 줘요. 아 명함을 네, 주는 명함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근데 네. 전화번호가 네. 네이버 끝에 내리면은 볼 수 있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뭐 1588. 네, 1588, 뭐 381인가? 뭐 그런 거. 그 번호를 적어주면서 네. 여기로 전화하면 된다고 해요. 그럼 찾아갈 이유가 네. 없잖아요, 저희.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인포데스크 말고 거기 보면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가서 스마트 스토어 이제 관리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이 위층에 있는 미팅 룸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스마트 스토어 직원분이랑 대면 상담은 아니고 전화로 연결을 해 주십니다. 아 그래요? 전화 상담. 아 역시 IT 기업답네. 네. 우리는 만나진 않겠다. 미팅을 해서 네. 전화로 가자. 근데 그래서 전화를 좀 좋아하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연결이 되신 이제 분들은 톡톡 상담원들은 아니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진짜 관리하시는 분들, 상품을 네. 날리시거나 네. 스토어를 날리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신데 이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분들이 이건 창작 여지가 있다 하면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스토어를 다시 살려주시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본사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용기였을 것 같은데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고 일단 신용 불량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네이버를 한 번 찾아간 게 아니라 또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던데. 제 지난달에 잘 팔고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정지가 된 거예요. 상품 정지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톡톡이 물어봤더니 왜 정지가 됐냐 이랬더니 또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이버 본사 찾아가서 또 한번 살린 적이 있습니다. 막 책상 엎고 이런 거 아니야? 그때도 전화로. 근데 그때도 역시나 또 갔더니 또 명함에 전화번호 적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른 셀러분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톡톡으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때 유피님은 오히려 이 위기를 그냥 정면 돌파를 하신 거네요. 진짜 직진남처럼. 와 진짜 그때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당황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제가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 상황이라고 했으면은 근데 그걸 오히려 진짜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냥 돌파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되네요.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잘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 스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수많은 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위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주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어차피 위기라는 게 다 사람 대 사람 간의 위기잖아요. 상황을 하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해결이 안 되고 또 해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재고 같은 경우도 전화로 하거나 이러면 잘 못 구하는 경우도 직접 매장에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럼 제가 뭐 그런 비공식 링크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매하신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내가 온라인 셀러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가가지고 이거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진짜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냥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뭐 질문만 한다고 해서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뭐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해결이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불미스럽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결국엔 대화로 만나서 하면은 해결이 좀 되는 편이다. 유피님의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여전히 제 유튜브를 보고 혹은 뭐 온라인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브랜드 유통을 한다고 하면 혹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선배자로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열심히 돌아도 다녀야 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로직도 많이 알게 됐고 네이버 상위 노출 개념이라든지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브랜드 유통을 앞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브랜드 유통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1억 넘게 팔고 계시는 유빈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